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 뉴스를 시작합니다. 정부가 올해부터 백신 접종자에 대한 방역 완화 혜택을 실시합니다. 백신을 한 번이라도 맞았다면 직계가족 인원 제한에서 제외되는데요. 자세한 내용 황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백신 접종자의 일상 회복을 위한 지원 방안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백신을 한 번이라도 맞았다면 현재 8명까지 가능한 직계가족 인원 제한에서 제외됩니다. 1차 접종을 끝내고 2주일이 지난 374만여 명이 대상입니다. 요양병원이나 시설에선 입소자나 면회객 중 한쪽이 2차 접종까지 완료하면 접촉 면회가 가능합니다. 4만 5천여 곳이 운영을 잠정 중단한 노인시설 출입과 참여도 가능해집니다. 이렇게 문을 닫은 경로당 등 노인 복지시설에서는 백신 접종자를 중심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다시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가 실시한 국민 인식조사에서 백신 접종을 하겠다고 답한 비율이 69.2%로 나타났습니다. 한 달 전 같은 조사보다 8%포인트 가까이 올랐습니다. 접종하려는 이유로는 가족이 감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가 가장 많았습니다. 우리 식구와 우리 이웃을 위해서도 내가 백신을 맞아야 되지 않겠느냐. 접종을 받은 사람 중에서는 85%가 주변에 추천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접종하지 않겠다는 응답은 전달보다 3.5%포인트 줄었는데 접종을 꺼리는 이유로 이상 반응에 대한 우려를 가장 많이 꼽았습니다. 부작용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는 아직 의사가 없습니다. 한편 백신 접종으로 인한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 사례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4월 27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30대 초반 남성입니다. 정부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327만 명 중 1명에게서 발생해 외국과 비교했을 때 낮은 확률이라면서 일찍 발견해 치료하면 회복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황정호입니다. 미국이 제공한 얀센 백신의 접종 예약이 오늘 0시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30세 이상 군 관련자, 예비군과 민방위 대원 등이 대상인데요. 오늘 오후에는 모더나 백신도 처음으로 도입됩니다. 김도영 기자입니다. 고령자와 고위험군 등의 우선순위를 양보해 아직 접종 순서가 오지 않은 30, 40대 남성들, 얀센 백신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단체 대화방에는 예약 정보가 오가고 인터넷엔 문의가 이어집니다. 얀센 백신 접종 대상자는 30세 이상 예비군과 민방위 대원, 국방 외교 관련자 등 370만 명입니다. 군인 가족, 국방부와 병무청 등의 공무원, 군부대를 출입하는 민간인 근로자도 포함됩니다. 접종 예약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 오늘 0시부터 시작됐습니다. 101만 2,800명 분만 공급돼 선착순으로 예약을 받습니다. 접종은 오는 10일부터인데 자녀 백신이 생기면 모바일 예약이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한 번만 맞으면 되는 얀센 백신은 미국에서 1,000만 건의 접종이 진행됐으며 혈전 부작용 사례가 보고됐지만 극히 일부 사례라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굉장히 드물게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대부분 남성보다는 여성이 많고 50대 이하의 여성에서 보고가 좀 더 많은 걸로 보고. 얀센과 함께 오늘 오후엔 모더나 백신이 처음으로 도입되면서 국내 접종 백신이 4종으로 늘어납니다. 모더나 백신 5만 5천 회분은 이달 중순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30세 미만 종사자들에게 접종됩니다. 정부는 백신의 추가 공급으로 1차 접종 상반기 목표를 1,300만 명 이상으로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도영입니다. 방금 들은 코로나19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0시 기준 국내 신규 확진자는 45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서울은 146명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진영 기자, 신규 확진자 현황 전해주시죠. 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459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발생은 449명, 해외 유입은 10명입니다. 국내 발생 사례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146명, 경기 116명, 대구 39명, 부산 28명입니다. 백신 접종 속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에만 38만여 명이 1차 접종을 받아 오늘 0시 기준 1차 접종자 수는 579만여 명입니다. 오늘 중으로 1차 접종자 수가 6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국이 제공하는 코로나19 얀센 백신 101만여
명분에 대한 접종 예약 신청이 오늘 0시부터 시작됐습니다. 예약 신청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 예약 사이트에서 진행합니다. 국방부 등 관계 부처에서 안내받은 대상자와 30세 이상 예비군, 민방위 대원 등이 해당됩니다. 모더나 백신도 5만 5천 회분이 오늘 오후 2시 20분쯤 국내에 도착합니다. 이번에 도착하는 모더나 백신은 이달 중순부터 30세 미만 병원급 의료기관 종사자들에게 접종될 예정입니다. 백신 접종자의 일상 회복을 위한 지원 방안도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백신을 한 번이라도 맞았다면 현재 8명까지 가능한 직계가족 인원 제한에서 제외됩니다. 1차 접종 끝내고 2주일이 지난 374만여 명이 대상입니다. 요양병원이나 시설에선 입소자나 면회객 중 한쪽이 2차 접종까지 완료하면 접종 면회가 가능합니다. 4만 5천여 곳이 운영을 잠정 중단한 노인시설 출입과 참여도 가능해집니다. 더불어 정부는 백신 접종자에게 국립공원과 휴양림, 공연장 입장료 할인 혜택이나 우선 이용권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문화복지부에서 KBS 뉴스 이진현입니다. 미국의 현충일 연휴 기간 관광객이 지난해보다 60%가량 증가했습니다. 백신 접종 확대에 따라 야외 활동이 급격히 늘고 있는데요. 하지만 성급하게 승리를 선언해서는 안 된다는 전문가 경고가 나왔습니다. 미국 상황 김기현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메모리얼데이 연휴를 맞아 미국에선 모두 600여만 명이 국내선 항공편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동차 경주장에는 최대 수용 인원에 가까운 13만여 명이 집결했고 거리 퍼레이드를 지켜보는 수천 명의 관람객들도 대부분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I'm feeling free. No mask. It's so good to be out and it's a beautiful day. Thank you, Jesus. 전미 자동차 연합회는 올해 메모리얼데이를 맞아 관광에 나선 미국인이 모두 3,700만 명으로 지난해보다 60%가량 증가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직전이었던 2019년과 비교하면 13%가량 낮은 수치지만 꾸준한 상승세가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Pack your patience because airports are going to be more crowded and you're going to be there with travelers who maybe haven't traveled in a year, so they're a little rusty, so the TSA lines might be a little long and a little slow. 이 같은 움직임에 미 백악관 코로나 대응팀 수석 고문인 앤서니 파우치 박사는 성급하게 승리를 선언해선 안 된다는 경고를 내놨습니다. 확진자 증가폭이 지난달 초에 비해 절반 이하로 떨어지고 사망자 역시 줄었다고는 해도 여전히 가야 할 길이 멀다는 겁니다. 실제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집계 결과 최근 일주일 동안 하루 평균 코로나19 확진자는 18,900여 명, 사망자는 442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코로나19와 같은 국제적 보건 비상사태가 발생할 때 세계보건기구 WHO가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독일에선 코로나19에 걸렸던 사람 중 10%에 해당하는 35만여 명이 지속적인 두통에 시달리는 등 장기 후유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베를린 김기수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WHO 회원국들은 현지 시간 5월 31일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 대유행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WHO의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새로운 질병을 추적하고 이를 지체 없이 발표할 수 있도록 조사팀을 신속히 파견할 수 있는 권한을 WHO에 부여하는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보입니다. WHO는 데이터와 기술, 자원 등의 공유가 전염병 대유행 극복에 필수라며 관련된 국제조약 협상을 신속히 개시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속 가능한 자금 조달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The capacity building and training of health workers, the scaling up of sequencing, the critical supplies, the surge deployments, and much more. It all has to be funded. 독일에선 코로나19에 걸린 350여만 명 중 10%에 달하는 35만 명이 장기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증상은 지속적인 두통이나 극단적인 탈진 상태, 집중력 저하 등입니다. 아냐 칼리책 독일 연방교육연구부 장관은 이들 중 일부는 더는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장기 후유증은 코로나19를 얼마나 심하게 앓았는지와 관계가 없다고 칼리책 장관은 설명했습니다. 독일 정부는 500만 유로 약 55억 원을 들여 코로나19 장기 후유증을 연구할 계획입니다. 한편 독일에선 현지 시간 5월 31일까지 4,990만 회분의 코로나19 백신이 접종됐습니다. 접종 속도가 빨라지며 인구 10만 명당 최근 일주일간 신규 확진자 수도 35명으로 떨어졌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김기수입니다. 오늘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가 시행됩니다. 또 보증금이 6천만 원, 월세 30만 원이 넘는 임대차 계약은 모두 신고하는 전월세 신고제도 도입됩니다. 보도에 고아름 기자입니다. 지난해 정부는 70 부동산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와 양도세를 높이되 양도세 중과 조치는 시행 시기를 반년 미뤘습니다. 양도세 부담을 감안하여 주택을 매각하라고 하는 그러한 사인으로 받아들여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미뤄졌던 양도세 중과 조치가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2주택자는 최고 65%, 3주택자 이상은 최고 75%로 양도세가 늘어나는데 5년 동안 9억 원가량 오른 아파트를 예시로 계산했더니 2주택자의 경우 6억 1천만 원, 3주택자는 7억 2천만 원의 양도세를 내야 합니다. 중과 전보다 1억 원가량 세금을 더 내는 겁니다. 당초 정부는 세금 회피 목적의 다주택자 매물을 기대했지만 시장은 다르게 움직였습니다. 차라리 물려주겠다는 다주택자가 늘면서 서울 주택 증여가 지난 4월 3천 건으로 늘었습니다. 보유세에 대한 부담은 여전히 있기는 하겠지만 다주택을 기준으로 한 몇 배 이상씩 되는 보유세 부담은 아니기 때문에 현금 흐름상 충분히 이제 버티고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경향들이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전월세 신고제도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적용 대상은 수도권과 그 외 지역 시 이상으로 보증금 6천만 원, 월세 30만 원이 넘는 전월세 계약입니다. 세금 때문 아니냐는 불만도 나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저희는 세금을 더 거두려는 거 아닌가. 월세 같은 거 다 노출이 되니까. 전월세 거래를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하는 경우 내년 6월부터는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KBS 뉴스 고아름입니다. 올해 7월부터 무주택 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대출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청년층 전월세 대출과 이 보금자리론 지원 한도도 올라가는데요. 자세한 내용 김범주 기자가 전합니다. 여당 부동산 특위가 마련한 대출 규제 완화책이 정부안으로 확정됐습니다. 다음 달 1일부터 무주택자 주택담보 인정 비율 우대폭을 20%포인트로 10%포인트 높이는 게 핵심입니다.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준도 완화됩니다. 소득 기준은 부부 합산 연소득 8천만 원에서 9천만 원으로 1천만 원 늘어납니다. 대출을 통해 살 수 있는 주택 가격 기준 역시 투기 과열 지구는 6억에서 9억 원 이하, 조정 대상 지역은 5억에서 8억 원 이하로 바뀝니다. 주택 가격 기준으로 보면 서울을 기준으로 볼 때 대략 30% 정도 대상이 확대되고요. 소득 분포를 기준으로 할 때 가구 기준으로 8% 정도 확대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소득 8,100만 원인 사람이 6억 원짜리 집을 산다면 투기 지역에서는 3억 6천만 원으로 1억 2천만 원 대출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조정 지역에서도 4억 원으로 대출액이 1억 원 늘어납니다. 대출 한도는 늘어나지만 최대 한도가 4억 원으로 묶인 데다 서울 등 주요 지역의 집값이 이미 많이 오른 상황에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이미 10억 원을 훌쩍 넘어서 이번 지원으로 고가주택을 매입하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청년 등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역시 다음 달부터 강화됩니다. 주택금융공사를 통한 청년층 전월세 대출 지원은 1억 원으로 3천만 원 늘고 보금자리론 한도 역시 3억 6천만 원으로 늘렸습니다. 전세대출 보증 기준은 3분기 중 수도권 5억 원에서 7억 원, 비수도권은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각각 확대됩니다. KBS 뉴스 김범주입니다. 이번엔 KB증권 연결해서 오늘의 주식시장 알아보겠습니다. KB증권입니다. 6월의 첫 거래일인 오늘 코스피 지수가 우상향 곡선을 그리며 사흘째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뚜렷한 방향 없이 보합권에서 횡보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코스피는
22.64포인트 상승한 3,226.56에 코스닥은 1.31포인트 오른 983.09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간밤 미국 증시는 메모리얼 데이를 맞아 휴장했습니다. 코스피는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수세가 유입되며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전반이 상승하는 가운데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모더나 코로나19 백신 기술 이전 확대 가능성에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중국 정부가 출산 감소에 따른 인구 절벽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부부당 3자녀까지 허용한다는 소식에 유아동 관련주가 줄줄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반면 HMM은 외국인의 차익 실현에 사흘째 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1,108원 2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미국 뉴욕 검찰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기 혐의와 관련한 수사를 강화하고 있어 그 결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뉴욕 검찰은 최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기 사건과 관련한 증인 한 명에게 대배심 증언을 준비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이미 검찰이 트럼프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대배심을 소집한 것에 따른 절차입니다. 이번 검찰의 다양한 수사 범위에는 트럼프가 자신의 부동산 가치를 부적절하게 매겼다는 의혹도 포함됩니다. That Mr. Trump inflated his total assets when it served his purposes. 하지만 사기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트럼프가 시키는 대로 사기 행위를 저질렀다는 증언이 필요합니다. And if you don't have that witness in this case, I think it's very difficult to charge Donald Trump. 궁극적으로 검찰은 트럼프의 금고지기 와이슬버그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세금 문제로 본인도 수사를 받고 있는 만큼 트럼프 사기 사건과 관련해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지구상에서 볼 수 없는 주머니 일이라고 불렸던 태즈메이니아 호랑입니다. 네 다리로 걷기도 하지만 캥거루처럼 두 뒷다리로 껑충껑충 뛰어다니기도 합니다. 1936년 호주 태즈메이니아의 동물원에서 사육되다 폐사한 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이후 목격담만 있을 뿐 실체가 없어 멸종동물로 분류됐습니다. 중국 민물고기의 왕으로 불린 중국 주걱 철갑상어는 중생대 백악기 원시 모습을 그대로 유지한 채 현대까지 살아남았던 동물입니다. 지구상에 1억 년 이상 존재하다 지난 2019년 멸종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북부 흰 콧불소는 현재 지구상에 단 2마리 남아 있습니다. 3년 전 마지막 남은 수컷이 폐사하면서 암컷만 2마리 남아 자연 번식이 불가능한 기능적 멸종동물로 분류됐습니다. 2019년 유엔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구상의 생물 800만 종 가운데 멸종 위기에 처한 생물은 100만 종에 달한다고 합니다. 보고서는 생물 간의 사슬이 어느 구간에서 뚜렷하게 끊기면 인류의 생존도 위협받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복싱 선수 25살의 말레크 씨. 그가 특별한 이유는 영화 로키의 주인공을 연상시키는 이력 때문입니다. 그는 미국에서 태어나 14살에 베네수엘라로 이주한 뒤 본격적으로 권투를 시작했습니다. 174cm의 작은 키로 자신보다 약 10cm가 큰 선수들과 맞붙어 우승해 로키라는 애칭으로 불리게 됐는데요. Emocionante, me alegré mucho, sabía que aseguré mi puesto ya para ese cupo para los Juegos Olímpicos Tokio 2020. 말레크 씨는 올 7월 도쿄에서 열리는 올림픽에 출전하기 위해 맹훈련 중입니다. Quiero para esa medalla y confío en mí y en lo que hay que entrenar duro y concentración y tener fe. 하지만 가난 때문에 2018년에는 해외에서 열리는 경기에 출전하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작은 키와 가난을 극복하고 영화 속 로키처럼 2018년 남미 게임에서 금메달을, 2019년엔 팬 아메리칸 게임에서 동메달을 따는 쾌거를 이뤄내 베네수엘라의 국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코를 킁킁거리며 매트 틈새에 숨겨져 있는 먹이를 찾습니다.
보물찾기 같은 이 장난감은 청바지 주머니와 벨트 고리 등을 사용해 만들었습니다. 개발한 것은 구라시키시 고지마의 한 청바지 제조업체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매출이 감소하자 코로나19로 오히려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반려동물 용품 시장에 주목했습니다. なるべく無駄をなくしながら環境にいい形でまだちょっと手探り状態のところがあるんですが、これからちょっと楽しみに、もっともっとアイテム増やしていきたいなと考えてます。 호텔 복도에 걸려있는 이 인테리어 패널은 돌이나 목재처럼 보이지만 옷감을 가공해서 만든 것입니다. 창업 140년의 염색 가공 회사가 개발한 것으로 그동안 염색 과정에서 얼룩이나 흠집이 생겨 폐기되던 원단을 활용했습니다. 옷감이 만들어내는 이 독특한 무늬는 가구 등 다양한 인테리어 제품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KBS 월드뉴스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가상화폐 투자에 5배 이상의 수익을 주겠다며 수십 명의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피해액만 15억 원이 넘습니다. 보도에 최진석 기자입니다. 한 다단계 회사가 만든 가상화폐 투자 설명서입니다. 가상화폐 7,200만 개를 채굴하는 게 목표라고 홍보합니다. 3만 코인이 담긴 1,080만 원어치 한 구자를 사면 20억 원을 벌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50대 이모 씨 등 4명은 2017년 2월부터 5월까지 미국의 아마존과 중국의 알리바바가 공동으로 가상화폐인 아마존 코인을 개발한다고 속여 투자자를 모았습니다. 한국 지사들까지 있다 하고 뭐 이렇게 전화번호까지 주고 나 이렇게 밝히니까 회사가 있는 갑다 이렇게 싶어가지고 덜 믿은 거지.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는 40대에서 70대까지 모두 63명. 가정주부와 직장인, 퇴직자 등 직업도 다양합니다. 결혼 자금 그리고 담보대출을 해가지고 빚을 내가지고 그래서 단시간 내에 거액 수천만 원을 갖다가 좀 투자를 했죠. 피해 금액만 15억 원대. 피해자 가운데는 1억 원 넘게 투자한 사람도 있습니다. 투자금에 대한 수익 실현이 어렵게 되자 새로운 가상화폐에 재투자가 되는 것처럼 속여서 피해금 반환을 지연시켜가면서 범행을 계속 이어나갔습니다. 사기범들은 투자자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투자 초기 다른 사람의 돈으로 일부 수익을 돌려주고 투자금의 10%를 추천 수당으로 지급하는 수법을 쓰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범죄 수익으로 얻은 13억 원어치 부동산 2채를 추징 보존해 판결이 확정되면 절차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피해 금액을 돌려줄 계획입니다. KBS 뉴스 최진석입니다. 수십억 원의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타낸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이미 처벌받은 동업자들과 공범으로 인정된다고 봤는데요. 최 씨 측은 정치적 수사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윤나경 기자입니다. 요양병원을 운영하며 수십억 원의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타낸 혐의로 재판 중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 김씨 앞세워서 맞으십니까? 의정부지법에서 어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가 인정된다며 최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최 씨가 병원 설립 초기 자금을 대는 등 처음부터 병원 운영 등에 관여했고 추가 대출까지 받아가며 병원 운영에 적극적으로 개입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최 씨와 함께 요양병원을 운영한 동업자는 처벌을 받았는데 최 씨 역시 같은 혐의로 동업자들과 공범으로 인정된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동업자 3명은 혐의가 인정돼 징역형 등의 처벌을 받았는데 당시 최 씨는 책임 면제각서를 받았다는 이유로 수사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이에 대해 최 씨 측은 지인이 병원 설립에 돈이 필요하다고 부탁해 빌려줬을 뿐 병원 운영엔 전혀 개입하지 않았다며 끝까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또 이 사건은 이미 고양지청에서 혐의 없음으로 종결된 사건인데 정치적인 이유로 재수사가 진행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13년부터 2년 동안 경기 파주에서 한 요양병원을 운영하며 설립과 운영 전반에 관여하고 22억 9천만 원의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타낸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한편 최 씨는 부동산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통장 잔고 증명서 등을 위조한 혐의로 현재 또 다른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나경입니다.
춘천의 이사 전문 업체들이 힘을 모아서 저소득층이나 장애인들의 이사를 무료로 대신해주고 있습니다. 3년째 봉사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 현장에 조휴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장애까지 있는 김영수 씨의 집입니다. 이른 아침 책장부터 화분에 옷가지까지 짐이 차곡차곡 쌓여갑니다. 임대료가 조금이라도 더 싼 집을 찾아 이사를 가는 길입니다. 뇌경색으로 몸이 불편하다 보니 그동안 엄두를 못 내다 이번에 집을 옮기는 겁니다. 춘천 이사협회 회원사 5곳이 재능을 기부해 무료로 이사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좀 뿌듯하죠. 사회에 좀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도 많이 좀 있었고요. 그만두는 한 그냥 끝까지 계속 나갈 생각입니다. 전문가들이 나서다 보니 이삿짐을 빼내 옮겨놓는 일이 2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이사하는 게 참 힘들었었는데 또 이사 비용도 만만치 않고 그래서 이번에 좋은 기회가 있어서 업체나 복지정책과 같은 많이 감사드립니다. 이사협회가 재능 기부에 나선 건 2019년부터입니다. 돈이 없거나 몸이 불편해 이사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을 위해 뜻을 모았습니다. 어느새 무료로 이사를 해준 게 45집이 됐습니다. 재능 기부 대상은 저소득층이나 장애인 등 소외계층입니다. 이삿짐은 대부분 이 5톤 트럭 한 대 분량 정도가 나옵니다. 대상자 선정은 춘천시의 도움을 받습니다. 춘천 이사협회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재능 기부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KBS 뉴스 조휴연입니다. 지금은 강원 영서지방에 비가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비 상황을 기상 레이더 영상으로 보시면 서해상에서 발달한 또 다른 비구름대가 달아가고 있어 오전까지 경기 북부와 강원 중북부 지역에는 비가 내리겠고 오후에도 수도권과 강원도에는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앞으로 예상 강수량은 경기 북부와 강원 중북부 지역에 5mm 안팎으로 적겠지만 비가 내릴 때 경기 북부 지역에는 천둥 번개도 치겠습니다. 오늘 낮 동안에는 서울이 25도, 광주와 대구가 30도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더 올라 경상도 내륙 지역은 30도를 넘는 곳도 있겠는데요. 하지만 목요일인 모레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더위는 주춤하겠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구름 많은 가운데 수도권과 강원도에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 남부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겠습니다. 남부 일부 지역은 오존 농도도 나쁨까지 오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전국 대부분 지역이 어제보다 1도에서 5도 정도 높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서해상에는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번 비가 그치고 나면 금요일부터는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주말에는 쾌청하고 덥겠습니다. 날씨 잘 들었습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